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수열에 대해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번엔 조금 다른 수열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항을 나열해 주고 그러고 난 후에 각각의 새로운 수열을 잡을 건데 이 새로운 수열을 S1이라 칭할 때 하나만 더 하고 S2는 이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그러니까 2니까 두 번째 항까지 모두 더하기를 써줄 거예요. 그럼 SN까지 더할 건데 이 내용을 이렇게 하면 너무 귀찮고 많이 써야 돼서 우리는 이러한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하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SN까지 더한 걸 부분합이다 라고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체에 여기를 무한대로 써주게 된다면 이거를 급수다 라고 할 거예요. 자, 이때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은 새로운 수열의 수렴 발산이라고 여겨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수열이 수렴하거나 발산한다는 말은 급수가 수렴한다, 발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수열이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걸 보이면 같은 문제예요. 자, 그럼 이러한 급수에 대해 수렴 발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판정하는 판절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일반항 판정법이에요. 만약에 급수가 수렴하게 된다면 그 급수의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건 대우예요. 대우를 써보면 리미트 xn이 수렴하지 않는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그 급수는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하는 걸 알아보거나 수렴하지 않는 걸 보일 때 훨씬 편하게 볼 수 있는 명제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간단히 해볼게요. SN을 만들 건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 SN을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각각은 수렴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위에 의해서. 그러면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을 했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묶을 수 있고 같은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0으로 가고 근데 그게 뭐다? xn의 값이더라.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법은 코시 판정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수열에서도 코시 판정법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시 판정법을 이용해 볼게요.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입실론이 있어서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n이 존재하는데 그 n보다 큰 nm에 대해서 sn 더하기 sm은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급수 형태로 예쁘게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는 수열의 단조 수렴 정리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양항이고 이 수열이 수렴한다고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그 항들이 모두 양항이기 때문에 Sn과 Sn 플러스 1을 비교하면 Sn 플러스 1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양수를 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로 유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렴한다라고 말하려면 단조 수렴 정리에서는 어떤 게 있었죠? 위로 유계하면 수렴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SN이 유계 수열이면 이것도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반대편은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 수열이죠. 그래서 SN이 수렴하는 수열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계 수열이다. 반대편은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유계 수열인데 이게 이거보다 크면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이거 SN이 수렴한다. 따라서 급수가 수렴한다.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명한 판정법은 피급수 판정법이에요. 형태가 이러한 꼴일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를 들어보자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과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또는 이런 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꼴일 때 사용하는 방정식이에요. 루트가 있거나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P에 실수면 다 가능하답니다. 자, 이때 P가 1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그 급수는 수렴한다고요. 하지만 1보다 작거나 또는 등호 같을 때도 우리는 발산한다고 해줄 수 있어요. 이 안에 이 두 개의 내용에 대해서 증명해 봤고, 이 두 개는 조금 어려워서 적분방정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돼요. 뒷부분에 적분방정법을 배우고 스스로 한번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비교판정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교판정법과 극한비교판정법을 쓸 때 중요한 포인트는 양항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두 수가 있을 때 두 수열을 비교해 줄 건데 뒤에를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이 명제의 포인트예요. 이렇게 막아줄 수 있고 두 항이 중에 한 항이 계속적으로 클 때, 단 이게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성립하면 돼요. 물론 1부터 성립해도 괜찮겠죠. 이때 더 큰 게 급수가 수렴하면 더 작은 것도 수렴하고, 더 작은 게 발산하면 더 큰 거는 발산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극한비교 판정법은 뭐냐? 양항일 때 L이라는 어떤 값이 존재한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면 항이 커질수록 두 개는 상수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렴방선을 같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 L이 0이 아닐 때. 왜냐면 상수가 C인데 이 C가 0이면 사실은 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긴 힘들겠죠. 그래서 0일 때는 따로 빼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라고 알아봤더니 비교적 아래항이 더 클 때 우리는 이 L이 0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뭘 봐주면 되냐? xn보다 yn이 크다는 거니까 이 내용과 유사하겠구나. 그래서 L이 0이면 큰 애가 급수가 수렴하면 작은 애도 수렴한다. 당연히 이 x에 대한 급수가 발산하면 y에 대한 급수도 발산하겠죠. 추가적으로 여기다 쓰셔도 되고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엔 비율판정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율판정법과 근판정법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비율판정법은 이렇게 an의 절대값분의 an 플러스 1의 절대값이 r로 수렴할 때, 근데 이 r이 1보다 작으면 절대 수렴하고 1보다 크면 발산한다고 해줄 거예요. 우리 아직 절대 수렴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수렴이랑 동치인 명제 이렇게 한번 조금 더 쉽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뒤에 가서 절대 수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게 비율판정법이다. 그럼 근판정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비율이 이 둘 사이의 비율을 보는 거였다면 근판정법은 한 항에 대해서 근호를 씌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극한값이 r로 존재하면 이 수열을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그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삼극한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삼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도 유사하게 이렇게 같게 쓰면 돼요. 물론 위에 이 조건이 조금 더 아래보다 강한 조건이 되겠죠. 자, 적분판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이 적분판정법을 배우고 나면 이 내용의 증명은 스스로 채워보시면 예제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적분판정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적분판정법은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함수가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이 수열을 함수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적어도 우리가 1부터 넣을 거기 때문에 이런 함수는 정의돼야 돼요. 그리고 f가 단조감사이고 f가 0보다 클 때, 즉 xn이 양항일 때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이것이 이상적분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상적분의 정의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써드릴게요. 리미트가 b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분값이 어떻게 발산할 수도 있겠지만 수렴할 수도 있고, 특히 이 이상적분이 수렴할 때 그때 우리는 이 급수도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유명한 건 라벨 판정법이에요. 많이 유명하진 않고 근판적법과 비판적법이 있는데 이 근판적과 비판적에서 L이 1인 경우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이 판정법을 이용하면 조금 더 바로 답에 다다를 수 있어요. 판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식은 외워주셔야 하고요. 이러한 식의 값에서 이 값이 수렴하게 되는데 반대로 B랑 근판적법 반대로 P가 1보다 클 때 절대 수렴하고요. P가 1보다 크면 그 수열에 절대값을 붙인 A의 급수가 발산한다고요. 단 그 급수 자체는 수렴 여부를 알 수 없어요. 자, 교대급수 판정법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교대급수 판정법은 항이 음항, 그 다음에 양항, 음항, 양항끼리 된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살짝 봤을 때는 자, 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양항, 음항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각각의 항을 양수로 만들고 음항 앞에 n 마이너스를, 양항 앞에 n 음수를 줘서 각각을 조금 더 명확히 음항, 양항, 음항, 양항을 더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AN이 단조감소 수열인데 이게 리미트가 0으로 갈 때, 수렴할 때 이때면 우리는 이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여기 앞에 이 1-n승을 곱해준 게 수렴한다고 할 거예요. 단 여기에 숨어있는 뜻을 보자면 단조 감소 수열인데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모든 수열이 양항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교대급수 판정법을 일반화한 판정법으로 디리클레 판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단조 감소 수열의 항 자체가 0으로 수렴하면, 그리고 이 BN에 대한 부분합이 6일 때 두 개를 곱한 건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교대급수 판정법의 일반화한 게 디리클레라고 했죠. BN에다가 마이너스 1에 n승을 넣어주면 바로 교대급수 판정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일반화하는 방법으로는 아벨 판정법이 있어요. 단조 수열의 수렴 수열. 위에서는 0으로 수렴하라고 했지만 얘는 그냥 수렴만 하면 돼요. 이때 유사하지만 조금 강화시켜서 얘가 수렴까지 한다면 이 수열 자체가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AN은 그대로 두고 BN을 마이너스 1에 n승으로 둔다면 이 아벨 판정법에 의해서 교대급수 판정법이 수렴함을 알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아까 이야기하지 못한 절대 수렴과 조건 수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절대 수렴의 정의는 항에 절대값을 붙인 애들이 수렴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조건 수렴은 그 항 급수 자체는 수렴하지만 절대값을 붙인 애는 발산한다는 이야기죠. 예시로는 이렇게 아까 교대급수 판정법을 이용하는 예시가 있는데 수열 마이너스 1의 n승의 n분의 1의 급수는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겠죠. 하지만 절대값을 붙인 n분의 1의 같은 경우는 피그스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해요. 그래서 이 급수 자체가 조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수열과 이 수열, 새로운 수열, 급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AN이 절대값 AN 플러스 N과 마이너스 절대값 AN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양변에 절대값 AN을 더하면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이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뒤의 급수도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열을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봤더니 이거에 원래 이 얘랑 얘를 보고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줄 건데 우리가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를 넣었어도 안에다 취할 수 있고 이 값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값 자체가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도 존재한다. 그러면 존재하니까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급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급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거나 활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증명하는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니까 먼저 증명을 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외워주시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함수의 자체에 대한 극한과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